지금 보시면은 이게 오일 일봉 차트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차트는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크루드오일 선물이란 정제하지 않은 석유, 즉 원유의 선물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초에 보시면은 65불을 전반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면서 2000틱이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틱이란 호가창 기준으로 한 칸을 말하는데요. 크루드오일 선물은 호가창 한 칸에 0.01달러로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2000틱 상승은 20달러가 올라갔다는 의미로 65달러에서 85달러로 상승했다는 말이 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 계약 기준 한 틱의 가치는 10달러입니다. 즉 65달러에서 85달러로 2000틱이 상승했을 때 한 계약을 매수 포지션으로 갖고 있었다면 2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65불 내려왔다가 또 다시 2000틱 이상 더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제 95불까지 3000틱까지 찍고 얘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했었고 2023년 이제 12월경에 거의 이제 70불 언더로 이제 내려갔었습니다. 70불 언더로 내려가면서 얘들은 또 바닥을 찍고 87불까지 1700틱, 1800틱 이상 날아갔었죠. 그리고 이제 내려왔다가 최근에 2024년 9월에 65불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66불도 살짝 깼었거든요. 저희 이제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는 저희 회원님들께 여기서 오버나잇 하자, 수익 매매하자, 최소 75불은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은 80불, 85불도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앞전에 사례들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집을 여기서 했었고 덕분에 지금 여기서 한번 털어주고 그 다음 75불도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무너지면 어떡하는가 했을 때 저는 사실 이 65불에서 손절 한 300틱 정도 잡았어요. 왜냐면 앞전에 지금 62불까지 찍은 경우가 지금 없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일봉 매매를 할 경우에는 앞전에 최근 몇 년치 데이터를 봤을 때 요 수치까지는 안 왔다. 그러면 그 수치를 찍는다면은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수치 정도를 목표 손절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절 틱스를 잡고 매매하는 것과 추세가 깨졌다고 생각했을 때 손절하는 매매, 초보자분들께서는 어떤 게 나을까요, 이게? 자, 첫 번째로 손절 틱수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틱 잡겠다, 30틱 잡겠다 이렇게 손절 틱수를 미리 정하게 되면은 매매 중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손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흔히 겪는 문제인 손실을 확대한 후에 후회하는 그러한 상황을 또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 안정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손실 규모를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덜하고 손절할 때도 미리 알고 있는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쉽겠죠. 막 매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20틱 손실이 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50틱 손실 났다. 그때 가서 또 어떡하지 하다가 만약 100틱 났을 때 미쳐버리겠네 막 하다가 만약에 200틱 가서 로스컷 나고 막 이러면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손절을 나름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틱수는 또는 손절 폭은 나름 처음부터 잡아놓고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단점이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무시를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거나 갑작스러운 뉴스가 발생했을 때 손절 틱수만 고수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너무 이른 손절이 일어나거나 추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 발표가 있다든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 손절을 평소는 난 뭐 10틱 잡았다 20틱 잡았다 이랬다가는 왔다 갔다 손절 왔다 다시 또 번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손절 틱수를 평소보다 늘리는 말 그대로 유연성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 30틱 손절, 50틱 손절 이런 식으로 유연성을 좀 가져간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추세가 깨졌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가서 나는 손절을 하겠다. 말 그대로 조금 이제 천천히 손절하는 거죠. 추세 깨진 거 확실히 확인하고 그리고 이평선보다 밑에 시작을 했다. 그럼 매수에 대한 손절을 하겠다. 시장에 맞춘 대응이고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추세가 끝난 시점에서 유연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한 수익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겠죠. 더 큰 수익 잠재력이 또 있어요. 말 그대로 시장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예를 들어 100틱, 200틱 급등이다. 대신 손절을 뭐 50틱, 100틱을 또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만큼
높은 수익을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 역시도 단점이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추세가 언제 깨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초보자에게는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기준이 없으니까 또 어려울 수 있겠죠. 잘못된 판단으로 늦은 손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 경우 큰 손실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 개입이 또 위험할 수가 있겠죠. 추세가 이제 난 끝났다 생각했는데 손절을 미루게 되는 심리적 오류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손절 타이밍을 놓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초보자에게 더 적합한 손절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손절 틱수를 차라리 미리 처음부터 정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감정적인 매매를 또 방지할 수가 있고요. 트레이딩 초반에 이제 자주 일어나는 과도한 손실도 여러분들께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추세 판단 능력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통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서 손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틱수 손절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기술적 분석을 연습을 하고 차트를 통해서 추세 변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면은 점차 추세 기반의 손절을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이 쌓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단계에서는 매매 틱수 손절을 사용을 하면서 감정 관리와 전략적 매매 습관을 처음에는 익히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절도 해봐야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보지도 않고 이 어느쯤에서 손절해야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생각만 하시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나만의 이제 매매 기준 단순하게 잡아놓고요. 손절 틱수를 좀 잡아놓고 그러다 보면은 매매 기술이 좀 더 향상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추세가 깨지는 거 확인하고 손절하는 또는 이제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롱으로 홀딩한다. 그런 모습의 이제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는 추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해외 선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골든서퍼를 검색하시고 최신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유가 일봉 차트입니다. 유가 일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11선이고 요 하늘색 선이 5일선, 요 빨간색 선이 21선입니다. 지금 흐름이 5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하고 있고 밑에 11선이 아래쪽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죠. 흐름대로 본다면은 대략 70불 언더에서 또는 70불 언저리에 오게 되면은 일단 이 11선만 안 깨진다. 그러면 아래 꼬리 달면서 위로 더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가게 된다면 여기 61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틱을 잡고 또는 뭐 퍼센트를 잡고 손절을 잡겠다. 두 번째로 추세가 무너지는 게 확실히 보여질 때까지 나는 홀딩하겠다. 그 전까지는 나는 손절 안 할래.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일단 71.46에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0틱 손절 잡았다가는 71.26 터치하고 슉 날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나는 이제 추세 방향으로 자, 이때 나는 11선 요게 안 깨지면 난 그냥 막 저 위에 6불, 75불까지 버텨볼래?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추세를 보고 하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손절은 이만큼 되지만 익절은 이만큼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다만 이제 틱을 너무 짧게 잡고 손절을 잡고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런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파동, 잔파동에서 손절만 먹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일봉을 보고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한번 홀딩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분봉과 틱봉을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한다면 오히려 이 틱을 기준으로 손절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봉을 보고 매매하는지 틱봉을 보고 하는지 분봉을 보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나름 이제 상황을 좀 판단을 해서 유연하게 손절 틱수를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는 손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린 시간을 가졌고 틱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추세가 깨질 때까지 그 방향으로 계속 단타 치든 뭘 하든 계속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일단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틱으로 손절을 잡고 초반에는 매매를 하시는 거 말 그대로 손절을 연습한다 생각하시면서 하신 거 좀 추천드린다 했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볼 줄 알고 이제 매매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추세가 좀 무너지기 전까지는 한번 과감하게 홀딩하겠다 이런 분들은 추세로 이제 손절 라인 잡는 거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 잡는 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고 좀 더 다양한 것들은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 오셔가지고 재밌게 한번 체계적으로 해선물 매매 기준과 손절 관련해서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